우리 이제 교재 179페이지죠? 자, 179페이지 이물검사부터 들어갈게요. 자, 이물검사, 그러면 우리 식품에 어떤 이물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건데 그 이물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검사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자, 우선 검체가 검사해야 될 애가 분말이에요. 분말. 뭐 예를 들어서 고춧가루라든지 요즘에 뭐 건강기능식품 중에 분말로 된 거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 분말로 되어 있는 애들은요. 체분별법. 그러니까 체로 치워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체를 이용한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얘네들은 분말일 때 사용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액체일 적에는요. 여과법을 이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애들이 있어요. 물에는 녹지 않는데 물 위로 뜨는 애들, 가벼운 애들 있죠. 그래서 곤충이라든지 동물의 털 같은 애들. 그래서 곤충이라든지 동물의 털 같은 애들은요, 물에 녹지 않으면서 물 위로 뜨는 애들이죠. 이런 애들을 이용하는 거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에는 용액을 두 개를 써요. 어떤 용액을 쓰냐면 이렇게 플라스크가 있으면 하나는 물 위로 뜨는 기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하고 섞이지 않는 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는 물, 이쪽은 뭐 기름 같은 유기성 용매를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기성 용매 이렇게 해서 넣고요. 그다음에 막 흔들면 만약에 동물의 털이 섞여 있다. 그러면 동물의 털은 물보다 어때요? 가벼우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떠 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기름만 쭉 따라내게 되면 유기성 용매만 따라나게 되면은 그런 이물들을 제거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이어서 이때 사용하는 게 플라스크 이름이 와일드만 플라스크라서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침강법 가라앉히는 거죠. 그럼 어떤 애들일까요? 무거운 애들. 자, 그래서 얘네들은 쥐똥, 토사처럼 무거운 애들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한번 시험 문제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때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요.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딱 거기 있는 그 내용이요. 공충, 동물의 털처럼 물에 녹지 않으면서 물보다 가벼워서 뜨는 애들 있죠. 이런 이물을 검출할 때 사용하는 방법은 이게 시험 문제였습니다. 와일드만 플라스크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대상이냐에 따라서 사용하는 방법이 어떻다? 다르다라고 구분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식품 첨가물.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 우리 아까 보니까 이런 변질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보존법 중에 뭐가 있었어요? 식품 첨가물을 첨가하는 방법도 있었죠. 예전에 얘도 간혹 어디서요? 실기에서 간혹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어디서 했던 거 내용 기억을 되살려 두시면 돼요. 바로 전 시간이죠. 우리 바로 전주에 했던 그 내용을 다시 기억을 되살려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필기 잘 해두면 실기 거의 끝낼 수 있다는 80%는 그냥 가져간다는 게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이물검사 같은 경우만 여기서는 지금 플러스 추가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정리해 두시면 드디어 첫 번째 영역 식품 취급 및 시설의 위생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뒷장 넘겨보시면 측정 장치 중에 혹시 몰라서 봐두시는데요. 여러분 이 장치 중에 여러분 거기 석슐렛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나요? 석슐렛? 자, 이 석슐렛이 뭘 추출하기 위한 거냐면요. 지방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뭐 과자 같은 데에서 지방 추출하기. 그러니까 식품에서 지방을 추출할 때. 자, 그 다음에 켈달 분해 장치도 한번 봐주세요. 켈달 분해 장치 생긴 거 한번 봐주시는데 이 켈달 분해 장치는요. 단백질 정량 장치예요. 그러니까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단백질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정량하기 위한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석슐렛하고 켈달 그 분해 장치 같은 경우만 그 두 가지만 구분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지방, 하나는 단백질. 자, 그러면 이제 뭐 여기와 관련된 내용이 다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바로 이제 첫 번째 영역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챕터 1, 챕터 2 합쳐서 보통 여기서 3-4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지금 했던 내용과 관련해서 예전에 나왔던 기출문제들 한번 어떤 것들이 나왔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거기 181페이지 보시면 여러분
1번, 2번, 3번이 다 예전에 나왔던 스타일이에요. 다 예전에 나왔던 시험 문제들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게 예전 스타일이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식품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이런 방법들이 이런 것들이 감별법들이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는데 요즘은 조금 나온 지가 꽤 된 편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도 한번 보세요. 2014년도가 가장 마지막이죠. 그래서 2014년, 그 이전 12년, 뭐 그 10년도 예전에 많이 나왔던 형태가 바로 1번, 2번, 3번 같은 애들. 그래서 문제 한번 보세요. 어패류가 육류식품에 비해서 부패, 변질되기 쉬운 이유는 뭐 이런 거 혹시 기억나세요? 이거 필기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선한 어류가 어떤 애인지 찾아라 뭐 이런 거 해당하지 않는 애 찾아라 그 다음에 어류의 부패 과정이 있었잖아요. 가로놓기 문제 이런 게 바로 다 옛날 스타일 문제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도 혹시 모르니까 참고적으로 풀어봐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 넘겨보시면은요 사후 pH 변화 과정이잖아요.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서 나오는 거 이런 게 실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pH 변화 그래프 골라내실 수 있습니다.